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아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닌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4일 당근 알바에 올린 구인 공고에 대한 논란인데요. 먼저 구인글을 보시면 게시자는 주 1회 주기적으로 자신의 집을 청소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내용을 보니 세탁실 물청소, 화장실 물청소, 주방 기름때 청소 및 후드 기름때 청소, 냉장고 청소, 일반 쓰레기 배출까지 사실상 대청소 수준의 업무를 요구했는데요. 심지어 아이가 있고 임산부라 꼼꼼히 청소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이 깐깐하니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돈에서 빼겠다는 기막힌 발언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 게시자는 자신의 집 청소용품이 아까웠는지 청소용품은 물론 청소 고무장갑까지 챙겨오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면 하루 일당이 최소 10만 원은 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개념한 이 게시자는 하루 일당을 고작 3만 원에 올렸으며 그마저도 꼼꼼하게 검사한 뒤 마음에 안 들면 돈을 차감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대중들은 이를 보고 노예 구인이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절박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구인 공고를 올린 게시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논란이 커지자 당근 측은 게시자의 공고를 삭제시켜버렸는데요. 보통 집 청소를 업체에 맡길 경우 평당 10,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시자가 요구한 청소를 업체에 맡기게 되면 최소 30만 원은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의 10분의 1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차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사실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거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구인글을 보니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뇌사 상태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와 그의 부모님께 막말을 했던 대한체육회 김남희 사무총장이 결국 사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복싱 시합 도중에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100%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대한체육회가 말을 바꿔 논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저희 100%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다 할 거예요. 어머니 딱 핸드폰 꺼냈을 때 녹취부터 하시더라고요. 아들 이렇게 된 걸로 뭔가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뭔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냥 저희는 정말 뭐 그런 거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마라톤 대회에서 사고로 한 사람 죽었어요. 가족들이 장기 기증해가지고는 해당 녹취가 공개되자 대한체육회 회장은 곧바로 부모님께 찾아가 사과를 했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김남희 사무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시켰지만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해 김남희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경기도 중 뇌사에 빠진 아들을 앞에 두고 한미천 잡으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으니 이건 사무총장이 100번 사죄를 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또한 그동안 체육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해줘놓고 도대체 무슨 미천을 잡으라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시합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은 다 받아놓고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를 예방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든타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리고 간호사 배치와 관련해서 보조금은 또 거짓으로 신청해서 다 교부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시합장에 필수로 있어야 할 의료진은 물론이고 구급차 또한 준비해놓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뇌사에 빠진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의 과실이 큰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책임은커녕 오히려 피해자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나몰라라 하다가 공론화가 되니까 그제서야 지원을 약속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대한체육회가 연호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바닥을 친 대한체육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래야 연호군이 치료를 잘 받고 하루라도 빨리 의식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체육회에도 과실이 큰 사고인 만큼 이번엔 부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 2명이 지난 4일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증거 인멸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와 유족께 할 말 없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저는 김창민 감독님의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들은 구속이 되었어도 진작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고인의 가족들은 인근에 사는 가해자들을 마주칠까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반대로 가해자들은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게 내부에 있는 CCTV를 삭제하려는 시도까지 했었고, 서로 말을 맞춰 사건을 숨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은 반성도 없이 사람을 죽여놓고 사건과 관련된 음반을 내 고인과 유족분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으며 유튜브 채널과 언론을 통해 반성하는 척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고인이 되신 김창림 감독님의 사건의 가해자로서, 당사자로서 고인이 되신 김창림 감독님과 그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아들을 잃으신 그 슬픔을 저도 정말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인원은 대략 6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명도 구속이 되거나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공론화 이후 주범인 2명은 구속이 됐고, 초반에 조사도 받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씁쓸한 것은 왜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만약 경찰이 초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가해자들을 모두 특정하고 법원이 애초에 구속영장을 승인해줬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유족들이 억울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답답한 부분인데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돈가스를 먹으러 간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자 2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폭행을 목격하고 그저 비웃고 방관만 한 이들 모두 공범이자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부디 재판부에서 이들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공범들 역시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